전기차 시장이 이 비싼 고급 전기차 시장도 있어요. 그러나 더 값싼 전기차 시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전기차는 결국에는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 경쟁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가격을 계속 내린 것인데 현재 이익률,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주가가 곤두박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이 막강한 이 힘을 말씀드리는 것은 배터리의 기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의 기술력. 중국제 이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모, 원가 경쟁력, 원 소재의 중국 의존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이 고급차 시장만 있습니까? 주택이 80평, 100평 아파트만 있습니까? 열몇 평 아파트도 있잖아요. 자동차가 소형 자동차도 있고 대형 자동차가 있고. 근데 시장이 비싼 것보다 이 저렴한 평균적인 이런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아무리 무슨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현재의 주가만 중요한 것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 경제의 목표, 이유가 뭡니까? 이익 남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에코프로 BM의 경우 이번 3분기에 평균 500억 이익을 냈습니다. 1000억이 아니라 그거의 반, 500억. 근데 중국의 BYD와 CATL은 3개월 사업 똑같이 했는데 각각 2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CATL은 2조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 평균으로 2조로 봅니다. 그러면 무려 4배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40배. 4배 차이만 나도 1억을 버느냐 4억을 버느냐 당연히 4억 벌고 싶죠. 4배. 그게 아니라 40배예요. 4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에코프로 BM, 보스코 퓨처엠, LNF 모두 잘 돼서 점점 이익이 많이 나길 바랍니다. 그건 한국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면 중국의 BYD야 CATL은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현재도 이익이 40배 차이 나는데 이 회사들은 점점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 그러죠. 그것은 그 회사의 주식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주시장의 이 가치가 고평가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아주 중요한 잣대예요. PER이.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는 그 회사의 주식 가격, 그것을 주당 순이익, EPS 말씀드리잖아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현재 에코프로 BM의 PER이 200이에요. 평균. 근데 중국의 BYD와 CATL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익은 40배나 차이가 납니다.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 주가를 말하는 PER, 주식의 가치는 10분의 1이에요. 10배 차이 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과열되고 고평가되고 어떤 종목이 저평가된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나마 에코프로 PER은 요즘에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어요. 42%나 많이 하락을 해서 PER이 400에서 지금 325까지 떨어진 거예요. 두 종목 다 고점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예요. 두 종목뿐만 아닙니다. 국내 2차전지 개별 종목들이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식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시작한 한참 올라갔을 때 들어간 국내 ETF들, 이 2차전지 ETF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떨어졌을 때 상장을 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ETF가 상장하니까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가 폭등한 후에 대부분 뒤늦게 들어가거든요. 이 2차전지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요. 뉴스에 나오니까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전엔 이 종목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후에 SNS상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니까 그 종목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늦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상투를 잡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일시적으로 폭등을 한 종목들은 다시 전고점 안 오는 경우도 많지만 다시 전고점까지 오르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보고 투자 생활을 하거든요. 짧게 보거든요.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그러길 바래. 한꺼번에 내가 있는 돈 5억, 10억 한꺼번에 다 샀어. 그런 사람 이외에는 계속 조금씩 사 모으는 사람은 사자마자 오르는 거 그거 반가운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말도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보고 투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견뎌내질 못해요. 가장 간단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1년부터 제가 아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라고 상당히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부터 지금 3년 동안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도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상은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 그거 말뿐인 것이에요. 쇠의 경일기식이에요. 말이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지 주가만 떨어지면 견디질 못해요, 사람들이. 국내 2차 전지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이 전문가분들도 당장 몇 달 후, 1년 후 보고 투자라고 합니까? 아니죠. 앞으로 3년 후, 2030년, 아주 몇 년 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을 응원을 안 하고 중국을 응원을 한다는 둥, 또 매국노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글로벌 투자를 할 자격도 없는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 40배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 그곳에 있고 또 훨씬 PER 저평가된 기업이 그곳에 있고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인건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그곳에 있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렉서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내 나라 내 조국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렉서스 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